모두가 목놓아 기다리던 기적같은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차 매물대 영역을 이틀 전에 이탈을 했고 또 저가 이탈과 함께 이제는 2차 매물대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10%를 빼주던 이 연속 음봉과는 다르게 오늘자 오후 5시에 발생한 이벤트와 함께 급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받은 이유로는 그 시간대에 선물 옵션 마감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롱옵션이 많으면은 롱옵션이 원하는 가격으로 갈 것이다. 또 숏옵션이 많으면은 숏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콜옵션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는 풋옵션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과 같은 패턴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전과 같은 패턴이었으면은 콜옵션이 더 많으니까 67,000, 7만, 73,000 이런 가격으로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풋옵션이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이 되었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더 이상 이 가설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만기로 인한 롤오버가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장세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선물시장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락의 끝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매수 구역은 어디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미 지나쳐버린 1차 매수 구역과 2차 매수 구역 60에서 62K, 54에서 55K 이 구역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바네크 ETF 심사 전날부터 현물 ETF는 거절이 될 것이고 장에는 실망 매물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이 구역들에서 매수한다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매수 구역에 도착을 하니까 두렵고 공포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는 강세장이 종료되고 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출발을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비트코인은 53K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정이 아닌 하락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또한 지난 상반기나 아니면은 이번 하반기나 이러한 강세장 안에서 나오는 조정들은 전체 상승분을 이걸로 보았을 때 수치를 보면은 약 50%의 되돌림, 이 되돌려 놓는 조정량을 주고 다시 출발을 하죠.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량이라고 보았을 때 약 50%를 조정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해줍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지금 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량이잖아요. 이 상승량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50%가 54에서 55K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지지한다면 다시 그려줄 수 있는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조정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가격은 54K와 53K입니다. 이 가격을 넘기게 된다면 그 어떠한 관점이나 반등 소재로 쓸 소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도미넌스에서는 매일 저점과 잡코인 장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미넌스가 42.5%와 44.5%를 넘기지 못하고 이 사이에서 횡보만 하고 있으니까 잡코인 장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지난 9월달과 또 3월달 이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잡코인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잡코인 장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비트 횡보만 잘 만들어 준다면 이건 일봉이고 4시간봉 또는 1시간봉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막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만 만들어 준다면 지금의 도미넌스 상으로는 잡코인장 충분히 좋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나 아래로 한 번에 뚫어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장세를 받고 있는 스토리지, 시아, 앵커 같은 코인들은 웹3 저장형에 해당하는 잡코인 또는 시아 코인 1조가 넘죠. 앵커도 1조가 넘을 거예요.
앵커 1조 넘죠. 그래서 뭐 시아나 앵커 같은 경우에는 준 메이저, 스토리지는 잡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잡코인 또는 준 메이저의 웹3 저장형 코인들이고요. 이 코인들 어제 영상 보시고 들어가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잡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지금 상태의 장세가 중요하지 뭐 내가 어제 또는 며칠 전에 산 코인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영상을 보다 보면은 3, 4개월 또는 반년 전에 추천을 해놓고 자화자찬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보들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다시 시작해서 이 스토리지는 어제자로 1시간 봉상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저점을 내려주지 않은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꽤나 주목해 볼만 하고요. 이 상승세를 계속 살려나간다면은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고 같은 위치들을 하나둘씩 도전해 나가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가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가도 노릴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안전하게 종가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이 웹3 저장형 코인들은 NFT가 만들어준 장세가 이 테마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도 홀딩 중에 있고요. 이 외에 해외 장세는 여전히 NFT 장세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안 낮추고 거래대금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NFT와 함께 초신성 메타로 볼 수가 있는 게 솔라나와 아발란체가 되겠죠. 이 두 코인 또는 초신성 테마들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뭐 NFT와 초신성 둘 다 챙기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웹3와 함께 초신성 테마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 높은 이 초신성 테마 코인들은 솔라나와 아발란체만 있는데 솔라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200를 돌파했더라도 이번 조정량이 꽤나 깊었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크게 들어온다면 저는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꽤나 깊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좀 차트가 다른데 이 아발란체는 저점을 쉽게 내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를 생각해서 조정을 조금 기다려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순간에 시드의 일부를 투입하고 추후 장세를 파악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실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NFT, 웹3, 초신성 테마는 현재 장에서 유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레이어2, 디파이, 밈 테마가 있죠. 이 세 개 테마는 장세상 한 차례 미뤄지고 있음을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코인들 매도하거나 뭐 현재 장세로 갈아타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자신 있으시면 갈아타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순환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익절하는 걸 저는 바라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면은 갈아타 놨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맞느냐 보다 둘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테마 하나하나 담아 두시고요. 비트코인장에 4년 또는 5년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마운트 곡스 상환 내용이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년도 1분기 또는 2분기에 상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고요. 이 얘기에 따르면 21년도 말 12월 30일까지겠죠.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년 뒤, 뭐 2년 뒤 이런 소리들이 많았지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달라진다면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산맵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레버리지를 끌어쓰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것들 당연히 청산 가격이 낮으니까 롱 포지션, 하지만 높은 가격에 청산 가격이 있다. 당연히 숏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실시간 위험 구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게가 아니라 뭐 고배율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장에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는 무빙을 줘서 이미 이 구역은 청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맵을 보고 51,000달러에서 60,000달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롱 포지션이 그다지 레버리지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아래로 가더라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아래 꼬리로 말아서 내렸다가 올려버리는 내렸다가 말아 올려버리는 그런 장세는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반대로 롱으로 가게 되면은 윗꼬리 쭉 올라가는 그런 꼬리,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숏 리퀴데이션을 통해서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5만에서 6만을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롱 포지션으로 갈수록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산이 될 때마다 영향권 안에 있는 가격들이 모여있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에 따르면은 현재 가격부터 56K가 위험하고 55,000, 6만 달러, 여기가 56,000달러가 되겠죠. 또 숏 포지션에 따르면은 59K에서 일시적인 상승빔이 나올 수 있음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56.36 또는 57K 이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56. 몇 K였는데 지금은 57.2K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6K 위험하고 59K에서는 일시적인 상승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청산맵에 따르면은 이번 하락 추세에 연속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빠졌던 것처럼 만약에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때에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음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숏 포지션에 가격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지표가 롱으로 간다, 숏으로 간다 이런 방향성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 초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고배율을 보면 되는데 56.5K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시적인 하락빔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니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추세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해 있고 지금은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이 전고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60K이며 이 가격을 넘겨주게 된다면 추세 전환의 시작점,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이탈시킨다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전부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가격은 그냥 거의 바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관점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 하락장에서 전부 매도를 했지만 이럴 때마다 코인들이 올라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포트 상담 제발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